술에 취한 남편이 잠이 든 아내를 깨워서 이제 부부관계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폭행만 했던 게 아니라 폭행을 하고 또 폭행도 하고. 그때 이제 생각대로 잘 되질 않으니까 길이 32cm 흉기를 가져오라고 협박을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극도의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기가 자극을 위해서. 그렇죠. 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성을 완전히 잃고 베개로 결국은 질식사시킨 사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수를 경찰에다 112에 전화해야 되죠. 이 여성이 어디다 전화했을 것 같으세요? 뭐 상담센터? 어디다 전화를 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해주셔야지. 그게 뭐야? 이게 하라고? 누르라는 거야. 누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 응. 다시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됐어? 이런 네. 나를 이렇게 추락시키다니.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좀 횡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김은배 팀장님은 지금 사건 수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버라이어티하게 가보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희망이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다뤘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룰루랄라 인생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수정 교수님이 온도니 쌤을 위해 진실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꼭 온도니 쌤이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어리 머피님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걱정과 위함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피해자들 걱정하고 마음을 써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피해자 중심에서 좀 사건을 바라보고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사건은 이제 2012년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남편이 직장을 다녔지만 뭐 아무래도 좀 적응이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노동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일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술만 마시면서 지새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알코올 남용이 시작이 되면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남자아이, 둘째가 아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양쪽에 모두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17년도에 매형이 권한 이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뭐 이제 아마 용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량이 이제 워낙 노후한 차량을 구매하게 됐고 그래서 뭐 파손이 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아주 크게 실패를 하면서 이 부부, 이 가정의 문제가 정말 심화가 많이 됐어요. 결국은 2017년부터 한 4, 5년 정도를 완전 만취하면 폭행하고 폭행을 일삼고 뭐 아내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아내가 원래 간호조무사 일을 잠깐 했었고 경제 활동을 아내가 거의 다 했겠네요. 네, 문제는 이제 폭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뜯어 말리고 싶은데 뭐 체격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도저히 말릴 재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조무사이다 보니까 아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수면제를 이제 빻아가지고 난동을 필 때마다 뭐 술이나 음료수에 좀 타가지고 먹이면은 잠이 드니까 일단 진정시키려고. 처음에 7알을 처방받아서 이제 작년도에 사용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이 아내가 14알을 수면제 처방을 2달 후에 또 받게 돼요. 다 쓰고 나니까 뭐 같은 이유로 이제 사용을 하던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같은 달 중순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잠이 든 아내를 깨워서 이제 부부관계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대로 잘 되질 않으니까 남편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길이 32cm 흉기를 가져오라고 협박을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30cm 자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긴.
식칼 중에 뭐 이렇게 사시미 칼 같은 거는 충분히 그 길이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여러 번 그 칼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걸로 누굴 찔러서 죽인 건 아니지만 위협하는 위협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부 간에 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제 폭행만 했던 게 아니라 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도 하고 이러한 이제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큰아이들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임신을 했다가 뭐 아이를 잃은 이제 그 전력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직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치원도 안 다니는 어린애가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아내의 어떤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지금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이거 뭐 알코올 중독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발기부전이 됩니다.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되면 신장이나 간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기를 하는 이제 정도는 신장 기능, 뭐 혈액순환 기능 이런 거하고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예. 술을 많이 마시면 그게 뭐 잘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극도의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기가 자극을 위해서. 그렇죠. 와. 그렇기 때문에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고 이러면 신경계가 흥분해서 결국은 된다라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도 칼을 들고 와라. 그러면 이제 쉽게 뭐 성기 삽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계속 칼로 위협을 하던 와중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지나친 가부장적 사고는 여자들한테만 해코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 자신에게도 자가당착적인 이러한 발목 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발기가 언제나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상태에 네. 따라서 성관계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란 자고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극도의 자존심을 이제 상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서 결국은 탓을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극복을 그렇죠. 하는데. 서로 간에 도움을 받고 주고 하면서 그게 극복이 되는데 나를 자극하지 못하는 너 때문이니까 네가 뭐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폭행을 하는 거라서 결국은 어쨌든 그러한 관계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폭력의 뭐 강압적인 부부관계. 예, 예. 아, 못 살아.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이혼을 생각해 볼 법 하잖아요. 자, 이제 그 대목이 대부분의 재판부가 지금 이런 사건에서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피학대 여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왜 이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날도 이제 이혼하지 않은 이유를 주구장창 이제 설명하는 재판의 뭐 시간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 너만 죽이겠다가 아니라 아이들도 위협을 하고 이제 친정 식구들을 다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매형한테까지 가가지고 난동을 피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만 참고 살면 된다. 그렇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피학대 여성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참고 나만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폭력을 잠깐 참으면은 그러면 내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안전하고 내 친정 식구들도 안전하고 그래서 여차저차 매일매일 그런 이제 상황을 모면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경찰 신고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막 폭력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단 폭력 장면은 일단 종결이 된 다음에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보면 이미 뭐 휴지기로 들어간 상태에서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출동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그 반의사 불벌죄라 가지고 여전히 가정폭력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는 이게 고소가 진행이 안 돼요. 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는 이상 고소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고소를 유지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경찰에서 분리 조치도 하기가 어려워요. 쉼터가 많지만 이제 쉼터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있는 엄마다 이러면은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죠.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쉼터는 숨어 있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또 쉼터를 가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렇게 피해자 가해자가 분리가 안 된 채 같은 집에 있다 보면 대부분 고소를 다 취하하다 보니까 성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폐지돼 가지고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진행이 되지만 형사 절차가 가정폭력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봤자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당사자도 하게 되고 문제는 경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건 처리해 놔봤자 나중에 다 고소 취하하고 경찰만 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탓을 하는 이런 지경이 되면은 경찰은 고가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원망만 받게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좀 안 좋아하죠.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참 깊게 개입하기 힘들다는 게 또 경찰 측의 네, 입장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곤란함을 호소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도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이미 예전에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와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침까지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결국은 수면제를 이제 남아 있는 수면제를 다 빻아가지고 음료수에 넣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주게 된 거예요. 이건 역시 재우려고. 그렇죠. 네. 난동을 끝내야 되니까 방학이라서 집에 남자아이들 둘은 있고 그 작은 아이는 할머니가 이제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둘은 내보냈는데 문제는 날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계속 들어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네. 남자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 PC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을 아침 사 먹으라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체적인 조건은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하도 괴롭히니까 결국 수면제를 다 타가지고 잠잠해지기를 원하고 이제 그 마시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빨리 그 잠이 들지 않았고 계속 그 뭐 칼을 갖고 와라 막 이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됐고 흉기를 방으로 가지고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30cm 넘는 흉기가 옆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약간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벌코비츠라는 무슨 심리학자가 한 얘기에 따르면 흉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흉기가 없던 상황에서 신경이 하던 것과 지금 이제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여자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달라졌을 거다. 결국은 수면제를 다 타가지고 먹였는데도 잠이 안 들고 계속 난동을 피니까 이 여자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는. 남편의 손목을 칼로 이렇게 네 번을 그 다치게 했어요. 근데 4번이나 이제 흉터를 냈는데 문제는 동맥이 잘리지가 않고 지혈이 된 거예요. 아, 피가 좀 나다가 이제 지혈이 돼가지고 그 와중에 이성을 잃고 너무 무섭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일단 방을 나갔고 그래서 문틈으로 이제 남편을 바라보다 보니 남편이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이 든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일도 타격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손목에는 이제 흉터를 내놨으니까 깨어나면 이제 작살 아우. 난다라는 생각은 아마 했겠지. 그런데 이제 코를 막 골던 남편이 갑자기 으윽 하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이성을 완전히 잃고 아 정말 깨어나겠구나. 그러면 나는 죽겠구나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 칼이 옆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쫓아가서는 베개로 결국은 질식사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베개로 질식사를 시켰을 당시에는 일단은 깨어나지 말기를 원했겠죠. 그게 살인의 고의로 인정이 된 거죠. 예. 너무 흥미로운 거는 112에다 자수를 경찰에다 112에 전화해야 되죠. 이 여성이 어디다 전화했을 것 같으세요? 뭐 상담센터? 114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게 나왔어요. 뭐 112인지 114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심정 상태로 이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114에서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를 뭐 장난 전화로 알지. 그리고는 또 1시간이 지났어요. 넋을 놓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손이 올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자수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재판이 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날도 남편이 깨어나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도 느꼈을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살인까지 갔다는 거. 이게 좀 과잉 대처가 아닐까. 그 순간만 본다면요. 이렇게 장기간 폭력에 상시 노출되는 시도 때도 없이 성관계 뭐 성폭행이죠. 그렇게 이제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이제 어떤 뭐 여성 힘없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평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
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학계의 입장이고 더군다나 이 케이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고 1년에도 뭐 여러 명이 사실은 상해치사로 사망하잖아요. 가정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 피해자가 나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력을 내가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폭력 피해자의 상시 병리적인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정신의학적으로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폭력이 트라우마죠, 그죠? 누구든지 두드려 맞는 건 아마 트라우마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객관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이 폭행 피해를 경찰에 가서 신고하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일르든지 도움을 받든지 해서 저 폭력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폭력을 당해도 내일 폭력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아침에 폭력을 당해도 저녁 때 또 성폭력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피해자들은 30분 걸려서 외상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외상이 그때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끝난 이후에도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지. 잠도 안 오고 뭐 낮에 무슨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또 언제 성폭행을 하려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집이 지옥 같은 거지. 그렇죠. 집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늘상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증세들이 뭐냐. 다양한 증세들이 있다는 거죠. 인지적으로도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런 PTSD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 아니면 죽음 이렇게 흑백놀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 그렇죠. 도망을 못 가니까 내가 살려면 결국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PTSD라는 진단이 없었어요. 정신의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생기느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다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미국으로 돌아왔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계속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뭐 농사짓는 이런 필드에서도 헬리콥터가 지나가면 헬리콥터를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자기의 이제 밭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모르는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런 사건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이 전투에 참여했던 이 정말 영웅들이잖아요. 생존한 영웅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전부 살인범으로 그러면 다 교도소로 보내는 게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고서는 퇴역 군인들을 이제 심리 분석을 한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같지 않다. 심정이. 모든 사람이 적이다. 그렇죠. 여전히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여전히 죽느냐 사느냐의 생각만 하고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방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과잉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여성도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아내가 진술이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했고요. 결국 1심에서는 20년. 예,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양형보다 현저히 높은 양형을 구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칼이 등장하죠. 수면제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 지금 이 살인 사건을 만들어 놓고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검찰이 판단인데 문제는 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이야기가 심지어 신우까지도 자기 동생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런 진술이 따라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이제 그 사실들을 참고하여 7명의 배심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살인죄는 적용을 했어요. 정당 방위는 안 되나요? 정당 방위를 주장했었죠, 피고인 측에서. 이거는 앙심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공포심, 어떻게 보면은 방위의 필요 때문에 안 그러면 그날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어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그 칼은 맨날 집에 등장해서 그 칼이 등장할 때마다 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많은 뭐 PTSD에 대한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을 다 들으신 재판부가
어떻게 됐느냐? 정당 방위는 인정을 못한다. 왜요? 왜냐하면 자고 있는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막 휘두르는 칼을 뺏어가지고 찔렀으면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됐을 텐데 언제나 이 휴지기에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요. 1년에 한 건씩 두 건씩. 그런데도 이제 정당 방위 예컨대 현재성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 하여 정당 방위는 인정이 안 되고 대신에 검찰의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 꽤 길게 장기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7명의 배심원들과 3명의 그 판사님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지금 집행유예 3년형에 4년 집행유예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피고인은 아마도 지금 아이들 3명의 곁으로 돌아갔을 거다. 17년 동안 뭐 폭행과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교수님 이거와 비슷한 사건들이 뭐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교수님이 또 직접 전문가로 법정 증인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집행유예가 나오기 전 판결 중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언급이 많이 되는 사건인데요. 머리를 맞아서 정신을 잃는 거는 다반사고 두피가 찢어지고 한쪽 귀는 아예 들리지가 않는 상태고 안에 입을 벌리고